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은 연초에 이제 분산 과정을 만들었던 요 고가에서의 삼분봉 제가 보자고 했던 거 이탈하고 나서 떨어졌었죠. 그리고 4월 10일 트럼프의 관세 유해로 인해서 이제 매수 물량이 여기서 전환되면서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급등이 일어났고 마침내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요 분산 과정을 보였던 자리가 이제 지지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우리 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포인트들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은 야간 선물이 0.54% 상승 마감한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0.46% 상승 출발 후 내려오며 0.52%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PCE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1% 감소하며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이는 관세 압박으로 구매를 서둘렀던 영향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원 PC는 전망치 2.6%와 전월 2.6%를 상회한 2.7%로 발표했습니다. 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22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든 은행은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상 손실 금액인 5,500억 달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기준치를 모두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는 각국에 서한을 보내 통보할 것으로 예고했으며 협상 책임자들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시한이 9월로 연장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초 협상에 스퍼트를 올리며 9월로 유예 시기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시장은 정말 오전에 독특하고 거칠었죠. 자, 여기 장 초반에 이 상황인데요. 왔다 갔다 뭐 계속 그냥 작은 범위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선물 단타가 많이 나왔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것도 그냥 샀다 파는 게 아니라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었다가 아주 계속 단타를 치더니 이제 돌파하고, 이 돌파한 것이 또 페이크 역할을 했죠. 또 순간적으로만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동케 했습니다. 주말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매수세와 차익 매도세가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아침에 출렁임이 극심했던 거고요. 특히 장 초반 외국인은 선물을 계속 단타를 치면서 흔들었습니다. 위로 살 때도 적극적이었고요. 아래로 팔 때도 적극적이었죠. 9시 19분에 체크한 수급 상태는 외국인은 선물을 환매수세를 보였고요. 금투는 신규 매도세가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이탈 자리가 뚜렷한 편이었고, 자, 여기 이탈 자리가 뚜렷한 편이었고, 초반에는 외국인 선물 추이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9시 31분 돌파 이후에는, 자, 여기죠. 자, 여기 돌파, 요게 돌파봉이고 31분 돌파했던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돌파하고 충분히 더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때 좀 시장이 돌파는 했지만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흔들림에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 중에 이제 차미남님 글을 보면, 자, 그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갔던, 자, 여기죠. 자, 매수로 들어갔던 요 8번 자리, 돌파에 8번 자리 매수 들어갔던 것을 9번에 그냥 청산을 하고, 보시면 가야 될 자리에서 지지부진해서 일단 청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돌파는 했지만 뭔가 돌파해서 바로 힘있게 힘이 들어와야 될 상황에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청산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여기 이탈할 때 아 맞네, 청산하는 게 맞았구나 하면서 이제 숏포지션을 들어가셨죠. 이렇게 대처를 또 잘 하신
사례가 또 올라왔으니 네이버 카페 가셔서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고 또 매일마다 진행하는 장 마치고 1시간 정도 복귀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보면서 복귀하고 코멘트 드리는 그 방송을 꼭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튜브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자분들은 다 초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초대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기였죠. 9시 31분 돌파 이후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지 못했고 이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또 거기서는요. 이렇게 매도 추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먼저 이게 깨지기 전에 이미 여기를 이탈했었어요. 비차익 추이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출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매도를 돌파한 하향 돌파한 게 요쯤이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먼저 빠진 거죠. 이 고가에서. 그러면서 수급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강도도 약해지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었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힘이 좀 빠지면서 힘이 뭔가 개운치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이탈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돌파하고도 찜찜한 환경이었고 재이탈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거. 이후 1차 지지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지 후 이탈했고, 자 여기 1차 지지는 파생반에서 언급드렸던 지지. 파생반에서 제가 개장 전에 늘 올려드리는 저항과 지지 라인 중에서 여기서 1차 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14.5였고요. 자, 414.5 부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이탈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지지 후 이탈됐고 중간에 삼성전자가 순간적으로 61,600원까지 갔던 때 여기 삼성전자 고가가 61,600원까지 급등하면서 선물은 이제 돌파봉은 만들었으나 저기 돌파봉이 나왔죠. 자 확대해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파봉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볼벤 상단이긴 했습니다. 돌파봉이 나왔으나 삼성전자가 61,500원에 이제 이미 매물대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거의 뭐 8, 9개월, 9개월 이상 계속 똑같은 자리를 언급드리는 그 매물대가 615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강한 매물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막힌 겁니다. 일단 막히면서 꺾였고요. 결과적으로 페이크 휩소봉이 발생했습니다. 역 V턴이죠. 이거 제가 역 V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V턴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 반대로 역으로 V턴. 그럼 뭐예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더 하향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역 V턴이 지금 한 번, 두 번 나와서 확실하게 여기를 저항대로 맞는구나. 자, 여기가 저항대로가 되는구나. 여기 이탈했던 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탈됐던 데가 저항대로 되는구나. 근데 오질 않았죠. 제대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방으로 진행이 더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 김광석 일어나 자리. 뭐 이거는 전일 방송 전전일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죠 다들.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때 재미있는 광경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추세에 딱 형성되던 요 자리에서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래 쿠폰 하나가 생겨가지고 용자님께서 노래 쿠폰 주셔가지고 이제 선곡을 또 김광석 일어나를 점심시간 들어가기 직전에 딱 한 곡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증시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자 그 자리 여기 26일 12시 반 자리, 12시 31분 자리. 자, 그 자리를 연결하는, 자, 거기가 이제 추세가 이제 또 돌파되는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가 연결되면, 거기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돈이 들어온 자리를, 정확히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하는 모습을 금요일에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리는 이제 앞으로도 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반등을 하면서 이제 삼중바닥 그리면서 이제 끝냈던 거고요. 돌파하고 또 안착하면서 끝났죠. 야간 선물도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 거의. 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여기 전에 6번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카카오, 네이버, SK 하이닉스의 약세로 하락 조정이 나온 거고요. 반면 그동안 시장의 인덱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삼성전자는 하단에서 돌파 시도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금요일에 주야간, 자, 주간에는 1827억 매수했는데 야간에는 42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야간 합산 약 1,400억 정도 매수가 추가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일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9월물 단독으로 매도가 2조 원 이상 누적된 상태입니다. 선물 누적과 최근 현물 차익 상황을 볼 때 외국인은 고가에서 하락 전환이 유리하지만 블록딜 콜옵션을 대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7월 만기까지는 지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콜옵션이 청산이 되거나 결제가 완료된다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만 남아 급락 전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블록딜 콜옵션인 385, 400 콜옵션은 장내에서는 거래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청산 시에도 블록딜로 처리해야 하거나 결제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때는 블록딜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야죠.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에서 그 콜옵션을 대규모 받아줄 누군가가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결제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시장은 이미 내재 가치로 변한 콜옵션을 케어할 정도로만 이제 움직이고, 즉 조정이 약간 나와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마저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85 콜옵션과 400 콜옵션 차트를 함께 보고 내재 가치나 어떤 시장 그 행사가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같이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고요. 또한 코스피가 3천 이상이 되면서 개인들의 예탁금 증가 규모가 굉장히 가팔라졌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렇게 21년도 초반에 예탁금이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좀 숨어있던 자금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했던 미국 증시 등으로 이동했던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다시. 그래서 개인들 예탁금 증가 규모가 빨라지고 코스피 매수세도 강해졌죠. 보통 이런 시기에는 개인들의 예탁금 규모를 바짝 더 늘려 고가에 잡는 개인들에게 수개월에 걸쳐서 물량을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폭락보다는 단기적 출렁임을 반복하거나 일시적인 조정세 이후 다시 회복하고 더 강할 때는 2차 파동까지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작업이 끝나고 우리 증시는 늘어난 유동성과 거기에 대해 기대했던 정책 대비 증시가 체질이 바뀌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1.03배로 이제 제가치를 찾아왔지만 아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는 아니며 보통 고가권에서 보인 1.2에서 1.3배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 계산치일 뿐 파생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의 이동과 누적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6월물 대규모 콜옵션 전쟁으로 6월 만기까지 급등시켰던 것처럼 그때 콜옵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언급드렸죠. 이때 이제 콜옵션 전쟁이 시작된 거. 그래서 바짝 외국인들이 급하게 선물 대규모 손실을 이제 커버하려고 콜옵션을 대규모 끌어들여서 급등을 시켰던 거고 6월 만기가 끝나고도 7월물에는 이제 블록딜로서 6월 4일, 6월 9일 등 블록딜 콜옵션으로 대규모 들어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7월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 물량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당장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또한 6월 4일과 6월 9일에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블록딜 콜옵션의 거래가 발생한 뒤 6월 18일과 24일에도 평균치를 넘는 추가 블록딜이 발생했는데 일정 부분은 분할 청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거래량 발생한 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00억 이상 주요 콜옵션 블록딜 거래대금 규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6월 4일에 약 500억대, 6월 9일에 약 1482억, 그다음에 6월 10일에 약 636억, 그리고 이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컸고 그러면 큰 옵션에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죠. 주로 6월 18일 714억, 6월 24일에 615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산 거래가 나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6월 19일 콜옵션 블록딜 15,622계약에 거래 대금이 353억, 그다음에 6월 25일 콜옵션 블록딜 17,450계약에 거래 대금이 411억 원이 발생했고 계약수 대비 다 큰 거래 대금입니다. 그다음에 400 콜옵션 미결제 정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이제 분할 청산이 나오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월
6월 26일은 평균 내지 평균 이하 수준의 거래가 발생해서 특별히 이제 미결이 더 특별히 청산이 더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6월 27일 금요일은 아직 집계 전이고요. 이거는 월요일 개장 시에 먼저 체크해가지고 장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자, 단계적 체크 자리입니다. 이제 3운봉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꺾임이 유효할 때까지는 순방향 위주로 봐야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라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자, 지금도 아직은 주요 자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6월 24일 요 갭자리도 건들기만 했지 이탈은 안 됐죠. 다만 3운봉이 고가에서 출현한 것은 이제 부담이긴 하죠. 24일 양봉이 지켜지고는 있지만 첫 일봉의 음봉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첫 음봉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완전한 흑산병 고가에서 음봉이 3개 발생하는 걸 흑산병이라고 하죠. 요 흑산병이 나오면은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첫 음봉이 좀 깊지가 않아서 완전한 흑산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할 모습은 맞습니다. 보유 콜옵션을 외국인들 이제 보유 콜옵션을 제외하면 외국인 선현물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계속 찜찜한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6월 24일 갭자리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렸고요. 시초 혹은 최저 자리 여기 요 두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 그 다음에 외국인 콜 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일 전 생긴 갭인 404포인트대를 이탈하는 경우 또는 빗각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는 경우 자 여기 빗각 상승 추세대를 여기로 러프하게 좀 보고 여기를 이탈하는 경우 여기 그 다음에 다음은 400에서 401.5포인트 여기도 유의미한 자리였고요. 392 자리 유의미한 자리였고요. 최종 383에서 385 자리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생긴 411.6 자리 여기 일어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도 단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체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 쪽으로는 420 재돌파 및 안착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단 440선까지는 열어두지만 이때는 삼성전자의 인덱스 성향 삼성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제한적이에요. 어쨌든 다른 걸로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올라온 거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시총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준유동성 장세라고 보고요. 삼성전자의 역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40 가기 전에 월봉상 볼벤 상단 수준인 428에서 430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연결 선물 월봉 볼벤 상단 해당하는 자리가 이제 근접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이동했던 자금이 규제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선회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영향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야 하며 수급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이동에 주목하며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및 유효 타점입니다. 자, 일단 파생반 8시 41분에 제가 늘 텔레그램에 정규 교육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주요 자리들 중에서 금요일에는 414.5라고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일단 주요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에서 먼저 여기 1차 지지 10시 14분 그 다음에 10시 41분 10시 58분 그 다음에 11시 30분 요 1차 지지 라인이 주요 타점이 되겠죠. 생존 트레이딩을 위한. 그 다음에 여기서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여러 차례 지지받다가 이제 11시 34분에 이탈했죠. 이탈하는 자리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11시 34분에 이탈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타점이 됐다라는 거. 이탈하고 막힌 거. 여기도 이탈할 때 중요했죠. 같은 자리가 계속 막혔다가 돌파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이탈한 거니까 당연히 이탈이 중요하죠. 돌파도 중요하지만 이탈이 중요하죠. 자, 돌파 자리는 그때 9시 24분, 20분, 24분 여기였고 이탈이 9시 4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돌파했던 자리가 정확히
9시 31분이었죠. 그래서 주요 자리 중에 여기 돌파, 그다음 중요한 이탈, 여기 이렇게. 자, 여기 20분 자리는 다른 자리고요. 여기 지우고 그 자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생존 타점에서.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의 진입 전에 이제 전일 점심시간에 반등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꼬리 달며 마감했습니다. 요게 그 김광석 일어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 자리죠. 411.65 자리. 그래서 여기도 전일 자리가 이제 중요하다 해서 13시 16분 거기서 이제 분봉이 확 살아났잖아요. 일봉 양봉이. 그래서 요때 이제 저기 지지받는구나 하면서 양봉에 이제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볼벤 상단 볼 수 있었고 여기가 피보나치 자리로 또 유의미한 자리였습니다. 23.6 자리. 피보나치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아니라 이제 고가 대비 당일 저점과 고가를 연결한 피보나치 자리 저기가 유의미한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텔레그램에도 언급드렸었습니다. 자, 2차 지지 자리까지 진입 전에 이제 그 자리 확인했고요.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방금 전에 언급드리지 않았던 자리를 본다면 8시 51분 자, 여기 하향 이탈 자리입니다. 자, 여기 아침에 요 음봉을 하향 이탈한 자리.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막히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졌고, 요거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 본다면 이것도 좀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는 자리, 그 다음에 돌파한 거, 양봉을 다시 돌파한 거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 막혔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탈한 거 음봉. 그러니까 이 날은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장세를 이런 흐름상 생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순간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돌파가 나오거나 이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계속 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또 양봉으로 다시 또 덮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 저항받고 또 여기 이탈하고 그 다음 또 그걸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작은 게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리들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에 핵심 자리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뭐 여기 쌍바닥 접고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 아니면 여기 또 여기 돌파하는 자리나 이런 돌파하는 자리도 볼 수 있었고 그다음 돌파 지지 자리 여기도 뭐 추가할 수 있었고요. 여러 자리들이 금요일에는 할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 복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실시간 그 매매할 때 이런 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지를 끝나고 다시 생각해서 나의 그때의 상황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때 매매를 했고 또 이걸 놓쳤는지를 반드시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 마감하고 1시간 정도 진행하는 이 복귀 방송 시간에 그걸 함께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라이브 방송 그냥 남아 계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전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라는 것도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2만 주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9개월 이상 계속 똑같은 자리를 언급드렸는데 오늘은 금요일은 6만 1,500원이 되게 중요했죠. 6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지지받고 6만 1,500원 다음 매물대 리테스트를 했죠. 순간 저항 라인 체크했고 페이크 봉이 나타났습니다. 역V턴. 이게 역V턴. 그 다음은 이제 고가인 62,100원이었고요. 그 위로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827억 매수 마감했고요. 야간에 428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2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장기 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금요일에 5,000억 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 시간에도 추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체거래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500억 이상 매도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도를 누르고 있다.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0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5조 7,838억 원을 기록하며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54.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4억 매도를 했습니다. 야간에 반등하면서 1362.6원으로 종료했고요. 장기 추세 빗각을 확인하고 있죠. 자, 월봉에서 이 추세 또 하단이니까 또 야간에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탈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탈되기 전까지는 이탈된 게 아니죠. 이탈되기 전까지는 추세가 우선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3.38% 하락한 24.27로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고용보고서 시장 전망치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달 13만 9천 건에서 12만 1천 건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또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4.3%로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기만 하면 신고가를 돌파한 나스닥이 추가 상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해외 선물 나스닥의 국내 증권사들의 지금 현재 수급 추이, 미결 추이를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 숏 포지션을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30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한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했고요. 중국 6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미국은 6월 시카고 여는 PMI, 라팔 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여는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그리고 중국 홍콩 휴장일이고요.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다음 미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다음 6월 ISM 제조업 PMI, 그다음에 5월 졸트 보고서 공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컨퍼런스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데요. 파월 의장과 베일리 BOE 총재, 라가르드 ECB 총재, 우에다 BOJ 총재, 그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고요. 미국 6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EIA 원유 재고 발표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 PMI,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공개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6월 ISM 서비스 PMI, 라팔 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오후 1시까지 조기 폐장하는 날입니다. 오후 1시까지 거래되고, 7월 4일 금요일에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과 그다음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